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저는 대학생입니다. 이 이야기는 교수님께서 이야기해주신 내용 중 하나인데 엄청나게 소름 끼치고 치밀한 복수썰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듣고 완전 후덜덜. 고등학교 때 일진처럼 좀 노는 애가 있었다고 해요. 얘를 가칭 일진이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 일진은 같은 반 조용을 겁나 괴롭혔다네요. 빵 셔틀은 기본이고 심심하다고 때리고 문도 뺐고 진짜 누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 그래서 주위 친구들이 조용에게 일진을 차라리 신고하라고 했지만 그때마다 조용은 괜찮아 하면서 바보처럼 웃기만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 모두가 조용을 바보 취급했고 일진들은 거리낄 것 없이 더 괴롭혀댔대요. 심지어 괴롭힘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도 이어졌대요. 정확히 말하자면 일진이가 조용이를 불러서 일방적으로 셔틀처럼 쓰는 거예요. 대학을 간 후에도 조용은 일진이 부르면 어디든지 달려나갔어요. 심지어 둘은 다른 대학에 갔지만 일진은 대출은 기본이고 심지어 자신 대신에 대리시험까지 치게 했다고. 물론 공부도 조용이가 해야 했고요. 일진은 조용이가 있으니 띵까띵까 놀기만. 그런데 어느 날 사건이 터졌어요. 이유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일진이 조용을 불렀는데 한 30분 정도 늦게 왔대요. 그런데 평소였다면 처량하게 빌었어야 할 조용이 일진을 겁나 태연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진이 무섭게 분위기 잡아도 조용은 무서워하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낄낄대면서 화를 돋웠대요. 일진은 몇 년 만에 조용히 자신에게 뻗팅기는 걸 보고 이 새끼 봐라 하는 마음에 진짜 겁나 팼대요. 원래 자주 팼지만 왜 그런 거. 양아치들이 자기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빡쳐서 나대는 거. 일진은 이번에 겁나 패면 또 조용히 겁먹고 빌빌댈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진은 경찰에게 연락을 받았어요. 조용히 일진을 고소했다는 거. 고소 이유? 당연히 폭력. 하지만 그거 말고 더 있어요. 조용은 자신이 지금까지 일진에게 맞았던 상처나 흉터를 모두 사진 촬영을 해서 이미지 파일로 저장을 해놓았고 일진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것, 대출과 대리시험을 하라고 했던 카톡 증거들을 다 저장해서 가지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신고를 해봤자 청소년이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인 데다가 학교가 시시하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처벌을 얻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조용은 일진이 성인이 돼서 합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성인이 된 후에 일진이 자신에게 흥미를 떨어지게 하면 안 되니까 일부러 꼬복 노릇을 자처하면서 일진이 자신에게 더 못된 짓을 하도록 유도했던 거예요. 바보처럼 굴었지만 사실 속으로는 너 얼마 안 갔댔어 하면서 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멍청한 일진은 조용에게 연락해 고소 취하를 하지 않으면 가만 안 두겠다고 별의별 난리를 했나 보네요. 그것도 바로 녹취. 중요한 2차 증거물이 되어버린 거죠. 합의는 끝까지 안 보고 일진 부모님이 무릎을 꿇고 보는 앞에서 빌었지만 조용은 눈 하나 깜빡 안 했대요. 일진은 금품 갈취, 협박, 폭력 등으로 결국은 감옥에 갔어요. 지금까지 했던 게 워낙 많고 증거도 엄청났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했던 거죠. 거기다가 조용히 자신이 대리 출석과 대리 시험을 봤다는 걸 증거와 함께 장문의 사과문을 대학 측에 보냈어요. 대학 측은 다행히 조용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해주었지만 일진은 당연히 대학에서 퇴학당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친했던 동기, 선후배 사이에서도 완전히 매장당했죠. 복수가 여기서 끝났을 거로 생각했나요? No. 놀랍게도 조용의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고 일진이 출소한 후에도 조용은 철저하게 일진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시작했어요. 대학에서 퇴학당한 일진은 급한 대로 아르바이트나 소규모 회사 같은 데 취직했는데 하지만 조용이 어떻게 알았는지 일진이 가는 데마다 따라가서 이 사람은 전과자인데다가 주먹을 휘두르는 겁나 나쁜 놈인데 일 시킬 거예요? 하면서 의도적으로 일진의 전과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일진은 가는 족족 쫓겨나기 바빴죠. 심지어 어떤 여자랑 만나는 관계였는데 여자한테 가서 전과 사실을 폭로해서 당연히 차임. 일진은 가만히 있었냐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한번 감옥에 들어갔던 일진은 죽어도 감옥에 가고 싶지 않았죠. 솔직히 감옥에서 편한 대접 받는 건 진짜 어디 건달들이나 그런 거지 기반도 없이 폭력으로 들어간 양아치 찌끄레기가 가서 어떤 대접을 받았겠어요. 그런다고 해서 일진이 홧김에라도 조용을 두들겨 패면 당연히 합의 없이 또다시 감옥으로 고고싱 하는 거죠. 일진은 당연히 조용한테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빌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조용의 행동을 고소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치밀했던 조용은 고액의 변호사를 선임까지 해서 당당히 무죄를 선고받았죠. 감옥에서 나와 기반도 뭣도 없었던 일진은 재판을 더는 길게 끌 수 없어 지쳤다네요. 교수님은 이 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한 번 더 고찰해보라는 말을 남기셨어요. 근데 정말 세상에 바보인 척하면서 속으로 복수할 계획을 꿈꾸는 사람이 겁나 많다는 말도 하셨어요.
근데 진짜 무섭지 않나요? 이래서 의지의 차이라는 게 있나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나쁘게 살지 맙시다. 편의점 야간 알바할 때 일어난 일이에요. 저는 저녁 11시부터 아침 9시까지 일했어요. 일한 지 일주일 정도 됐을 때였어요. 새벽 1시쯤. 50대 60대 정도 남성 한 분이 담배를 피우며 들어오시더라고요. 손님, 담배는 끄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라고 했는데 순간 멈칫하더니 인상을 확 구기며 뭐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여기 사장 형님이야. 라고 했어요. 막걸리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리고 막걸리 3병 사가면서 종이컵 달라고 해서 종이컵 개당 50원이고 2개 100원입니다. 라고 하는데 그딴 게 어딨어, 돈을 왜 받아? 어? 라고 하더니 카운터 안에 들어와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찰지게 제 머리를 때렸어요. 찰싹찰싹 소리가 날 정도로. 근데 그 시간대에 경찰들 순찰 돌 때라서 멱살 잡고 때린 지 5초 만에 경찰들이 편의점으로 뛰어들어와서 땅바닥에 진압하더라고요. 강도인 줄 알고. 지구대로 끌고 갔어요. 가면서도 경찰들한테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저기 저 앞에 아파트 동대표야 이 새끼들아. 그렇습니다. 그의 직업은 동대표. 그날 아침까지 무사히 일 마치고 병원으로 가서 아는 형님의 조언에 따라 멱살 잡을 때 목부터 어깨 쪽까지 손톱에 긁힌 거 진단서 끊었어요. 사진도 찍어놓고. 머리 때린 건 흔적이 안 남아서 없었어요. 그냥 머리를 맞은 후로 머리가 울리고 어지럽다고 했죠. 전치 3주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잘나신 양반 지구대로 가서 만났어요. 사장도 와 있었더군요. 술 깼는지 여기 저 학생 미안하이, 내가 술김에 술 먹고 때리면 무죄냐? 라고 생각하며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데 사장님도 자꾸 다친 데는 없어? 우리 형님이 좀 취하셔서 실수하신 것 같아. 앞으로 이런 일 없을 거니까 한번 봐줘라. 처음엔 그럴 생각 없었는데 사장님마저 그렇게 부탁하시니까 그래요, 술 드시고 그럴 수도 있죠. 다음엔 조심하세요. 저는 이래도 다른 사람은 안 봐줄 것 같아요. 하며 끊어놓은 진단서는 안 꺼내고 나름 쿨하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게 경기도 오산이었던 거 있죠. 그날 저녁 친구들과 놀다가 출근하려고 하는데 사장님께 전화가 왔어요. 현돌아, 오늘부터 출근하지 마라. 이렇게 지 할 말만 하고 뚝 끊더라고요. 어이없음 황당 분노가 차례로 오는데 제가 진짜 착한 성격인데 개빡 아니 몹시 화가 나더라고요. 옆에 있던 제 친구들도 엄청 화냈어요. 그날 바로 친구네 집에 모여서 상황 브리핑하고 정리해서 A4 용지로 한 200장 뽑았어요. 그리고 동네방네 뿌리고 붙이고 다녔죠. 이틀 뒤 편의점 사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 이제 사과하려나 싶었는데 너 때문에 손님 줄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라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 내용 녹음했어요. 사장님 그러지 마시고요. 아 정말 왜 그러세요, 무서워요. 이러면서 웃음 꾹 참고 3분간 사장의 휘몰이장단 같은 욕을 다 들으면서 녹음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사장님과 이번엔 경찰서에서 만났어요. 사장님의 협박 전화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요. 그 근처에 지나지도 못하겠어요. 막 죽이겠다면 매번 협박하면 말하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러면서 진술했어요. 제 말에 아주 벙쪄서 굳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앉아서 대화를 나눴죠. 제가 조용조용하게 얘기했어요. 솔직히 너무 억울한 처사를 받아서 못 넘어가겠습니다. 전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데 부당하게 해고당하고 욕까지 먹어야 합니까? 라고 말하자 잠시 침묵하더니 너 때문에 손님 줄었어 임마. 그리고 내가 너 일할 때 CCTV 확인해봤는데 너 주머니에 뭐 몰래 넣는 거 봤어. 내가 그냥 넘어가려 했는데 너 절도죄로 신고할 거야 라면서 적반하장이더라고요. 저 진짜 그런 적 없어요. 같이 와준 형님이 엄청 화난 얼굴로 주머니에서 녹음기 꺼내더니 이를 갈면서 당신 그 말 확실해? 내가 하는 말 다 녹음해놨으니까 같이 확인해보자. 사실 확인 안되면 당신 또 고소할 거니까 알아서 해. 그러자 그제서야 태도 돌변해서 잘못했다면서 빌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냥 안 넘어갔죠. 그때 이후로 이런 사람은 절대 안 봐줘야 된다고 뼛속 깊이 새겼으니까요. 접근 금지랑 연락 금지 같은 거 처분받고 합의금 받았어요. 많이. 그리고 같이 고소했던 그때 그 동대표 형님도 재고소했죠. 전치 3주. 처음엔 막 잡아떼더라고요.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거 완전 공갈 협박하는 겁니다 진짜. 에? 하지만 그때 갔던 파출소엔 증거자료 다 있었어요. 증인도 있었죠. 그 증인은 순찰 돌던 경찰. 살다 경찰이 보증을 서주는 재밌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하여튼 그분한테도 시크하게 튕기다가 합의금 받고 합의해줬어요. 그 두 분 의자에 앉아서 허탈해하는 표정으로 담배 피더라고요. 도와준 형님과 밖에서 기다리는 친구들 만나 두 분이 들리게 큰 소리로 아유 역시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하나봐, 가자 내가 한턱 쏠게 라고 하며 초밥집 가서 배 터지게 먹었습니다. 합의금의 5분의 1을 회전 초밥값으로 썼어요. 그렇게 일주일 일하고 약 3주간 고생하면서 상황은 정리되었어요. 그 일 있었던 지 1년이 넘었는데 며칠 전 그쪽 지나가다가 봤는데 편의점 없어졌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제발 사장들아, 알바를 쓸 땐 적어도 최저임금 지켜주고 근무시간 지켜줍시다.
알바도 사람이고 집에서 사랑받는 아들 딸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친구는 26살에 결혼을 했지요. 우리 중에 맨 처음으로. 33평 아파트의 차에 정말 시집을 잘 가는 것 같았어요. 잘 모를 때는. 그러나 살아보니 그것이 괜히 공짜로 생긴 게 아니더랍니다. 큰아버지 생신날에 가서 생신상 차리기, 저보다 나이 많은 시누이 둘 뒤치다꺼리하기, 시시때때로 호출하여 집안일. 가장 서러운 건 명절날 아침 친정에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어디 남의 집 며느리가 친정을 가냐는 거지요. 시아버지가 말하길 너는 호적을 봐서 이 집에 왔다. 어디 명절날 아침에 며느리가 친정에 간다고 말하냐. 친정은 이제 남의 집이야. 니네 부모는 그런 것도 안 가르치디? 그 말이 그렇게 사무치더랍니다. 그래서 시집가고 10년 동안은 명절날 당일은 못 가고 항상 그 다음날 갔지요.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를 전하는 친구보다 항상 우리가 더 흥분했었습니다. 친구는 언젠가 다가올 때를 기다리더군요. 드디어 속썩이던 신우가 10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가 결혼하고 첫 명절이 되었지요. 아침부터 어른들은 신우 볼 생각에 언제 오나 하고 계시더랍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리더랍니다. 친구는 제일 먼저 후딱 달려나가 인터폰을 확인했지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였지요. 활짝 웃으며 친정에 왔다고 언니 문 열어줘. 하더랍니다. 친구가 말하길 아가씨 어디 본데 없이 명절 당일날 친정에 옵니까? 사돈댁에서 얼마나 욕하시겠어요? 어디 남의 집 며느리가 명절 당일날 친정에 오는 이런 못 배워먹은 짓을 하세요. 당장 돌아가세요. 하고 인터폰을 쭉 끊어버렸지요. 그 뒤로 흑빛이 된 시부와 시모 가만히 보시더랍니다. 친구가 말하길 아버님 어머님 10년 동안 제가 가르치신 거 아가씨에게도 가르치셔야죠. 그래야 남의 집 귀한 자식 욕하실 자격이 있으시지 않겠어요? 문을 안 열어줘서 신우도 집에 못 들어왔답니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아셔야지. 바람나서 헤어진 전 남친이 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 새로운 여자친구라는 애한테 제가 자존심 버리고 예의 갖춰서 문자도 보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 답장이 저는 그렇게 연놈들에게 바보 취급을 받으며 차였습니다. 두 연놈들에게 어찌나 데이트 사진이니 뭐니 알콩달콩 올려대길래 그 꼴 보기 싫어 SNS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친이 사준 시계가 눈에 들어왔어요. 꼴도 보기 싫은 물건이라서 팔아버려야겠다 하고 SNS에 판다고 올렸습니다. 그때 이별의 후유증으로 겁나 술에 의존해 있을 때였는데 술 한잔하고 울면서 그 시계를 판다고 사람과도 시계랑도 이별한다. 어쩌다 이런 이야기를 아련아련하게 적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드네요. 근데 그 시계가 나름 괜찮은 브랜드였어요. 그랬더니 그 새 여친이란 년이 그걸 보고 화가 났나봐요. 왜 전 여친한테 좋은 거 사줬냐고요. 전 남친놈이 뜬금없이 연락와서 여친이 불쾌해하니 당장 글 내리랍니다. 그래서 라고 보내고 씹었습니다. 근데 진짜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얼마 안 지나서 그 여자 SNS에 남친한테 시계 선물 받았다고 사진 올라왔어요. 제가 받은 그 시계보다 조금 더 비싼 걸로 받았더라고요. 아마 화난 여친을 달래주기 위해 급하게 선물을 사줬나 봅니다. 그걸 또 그녀는 저 보란 듯이 인증을 딱 했고요. 참 지기 싫어하는 성격이구나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시계가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안 쓰는 중고 물건을 팔 생각으로 제가 가진 물건들을 SNS에 올렸습니다. 아이패드, 비키니, 명품옷 등등. 전 남친이 사준 것들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샀던 물건들을 올렸어요. 그랬는데 그 새 여친년이 그 물건들을 다 전 남친에게 선물 받은 줄 알았나봐요. 게다가 물건들이 나름 고가라서 현 여친 입장에서는 매우 충격이겠죠. 전 남친이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와서는 야 진짜 제발 그 물건들 내가 사준 거 아니라고 내 여친한테 한마디만 해줘라 응? 라고 부탁하네요. 듣고 그냥 끊었어요. 그거 다 사주는가 말든가. 솔직히 유치한 거 아는데 너무 재밌어요. 다음엔 뭐 올리지? 평소 차를 타고 다니는데 전날 술 먹고 해서 오랜만에 버스 타고 출근하는데 자리가 10,000원이더라고요. 아휴 그냥 서서 가자 하고 서서 핸드폰 만지작거리는데 힐끗 보니까 앞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 눈초리가 참 내가 무슨 짓이라도 했나? 자꾸 신경 쓰이는 듯한 행동하더라고요. 아 짧은 치마 입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조심하면서 가고 있는데 내릴 때가 되었어요. 벨 누르고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여자도 거기서 내리더라고요. 자리에서 일어서는데 버스가 급정거하더니 여자는 중심을 잃었고 평소 톡을 자주 보던 저는 이대로 두면 그 여자는 개 쪽이겠다 싶어 팔로 감싸 안았죠. 최대한 오해받지 않게끔 등 쪽으로 해서 나의 오른팔로 그 여자 왼쪽 팔을 감싸 안아서 넘어지지 않고 안기는 상황이 됐어요. 저는 나름 멋진 남자가 되었구나 싶어서 괜찮으세요? 이랬더니 진짜 눈초리가 엄청 노려봤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성추행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 일단 내려봐요. 이건 대체 무슨 시츄레이션이지? 별 어이가 없어서. 보통 그런 상황이면 고맙다는 말부터 하는 게 정상 아닌가요? 내리자마자 경찰서 가자고 하더라고요. 네, 뭐 저 원래 경찰서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가죠 뭐. 경찰서로 당당하게 걷더라고요. 마치 이 느낌? 돈 벌었다. 어이없어서 저는 헛웃음 치면서 뒤따라갔고 그 여자 지구대 문 열자마자 당당히 하는 말이 성추행범 신고하러 왔어요. 아침에는 한가한 편인 경찰들이 누구냐고 묻는데 뒤에 있다가 앞으로 가면 인사했죠. 출근했습니다. 그러자 얼굴 벙찐 표정 짓더니 사태 파악하는 듯 눈이 이리저리 돌아가더군요. 네, 전 경찰이에요. 그 지구대는 제가 근무하는 곳이고 당연히 제가 경찰인지는 몰랐겠죠. 도착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풀어놓으니 선배들은 다 피식피식 웃고 지구대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혀를 끌끌 차며 그 여자를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는 나가기도 안 나가기도 애매해지고 탈의실 들어가서 5분 만에 옷 갈아입고 근무복 차림으로 나오니까 여자 얼굴 사색이 되었어요. 좀 화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서 말했죠. 어떤 종류의 성추행인지요? 어떤 행위가 성추행으로 받아들여지신 건지요? 여자 얼굴 청양고추 100개 먹은 얼굴이 되었어요. 이어서 먼저 남자의 터치가 들어와서 불쾌한 것보다 자신이 넘어졌을 때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면 당신은 나한테 고맙다는 말부터 해야 됐어요. 또 최대한 불쾌하지 않게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터치를 한 것도 아니었죠. 말 그대로 혹여 다칠까봐 베푼 호의였는데 근데 신고를 하겠다는 건 당신의 생각머리 자체가 잘못된 것 같네요? 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라며 머리 푹 숙이고 죄송하단 말만 연발로 하더라고요. 명예훼손죄와 무고죄가 성립되니 해보시겠습니까? 어차피 맞고소 하더라도 버스에 설치된 폐쇄회로 등을 증거로 내세우면 내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하니까 거의 울기 직전이더라고요. 무고죄로 조서 쓰게 하려다가 훈계 30분 하고 그냥 보냈어요. 부탁의 말 더하자면 아무리 세상이 흉흉해졌어도 자신을 도와주고 지켜주려고 한 남자들은 제발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호의를 베푼 남자를 남자의 본능, 이런 편협한 시선으로 보지 말아줘요. 호의의 대가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고맙습니다. 이 한마디와 미소 정도면 됩니다.